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토리지 레퍼런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트렌드와 그 트렌드에 맞추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NVMe over Fabric 스토리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트렌드로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퓨처웍스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1년이 다르게 급격하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이 되고 더불어서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집에서 TV를 보려고 본방사수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원하시는 시간에 어디서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시거나 시청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24/7 트래픽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 센터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리소스를 좀 추가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 리소스를 추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로 채택하는 근원에는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나 혹은 어플리케이션들마다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각각 좀 다르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에 보시면 전통적인 Directly Attached Architecture의 경우인데 이게 추가 자원이 필요하면 CPU나 SSD, 메모리가 모두 포함된 형태의 하나의 새로운 노드를 구입해다가 추가를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굳이 SSD나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CPU를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CPU면 CPU, 그리고 SSD면 SSD 노드를 사다가 그냥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리소스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더라도 낭비되는 리소스가 비교적 매우 적으니까 효율적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를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항목들이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의 덕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토리지라면 모름지기 성능이 좋고 레이턴시가 낮으면서도 예측이 또 가능해야 하고 또 사용자 입맛에 맞게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목적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입장에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드릴 NVMe over Fabric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NVMe OF라고 쓰고 NVMe over Fabric이라고 읽습니다. 기존에 사스 기반의 아이스컷이 혹은 아이서, 파이버 채널 등의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위한 프로토콜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 프로토콜 자체에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NVMe를 지원하기에는 좀 바틀렉이 존재를 했었고 그 비효율을 최대한 걷어낸 것이 요 NVMe over Fabric이고 이게 2016년쯤에 리비전 1.02 스펙이 나왔습니다. NVMe over Fabric은 그냥 말 그대로 NVMe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패브릭을 통해서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컬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NVMe over PCIe 형태겠죠. 그 상태에서 속박을 풀어줬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마치 로컬 시스템에 다이렉트리 어태치되어 있는 NVMe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네트워크 저 너머에 리모트로 존재하고 있는 NVMe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로컬 시스템에서 가용한 NVMe 디바이스 개수보다 더 많은 수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되고, 심지어 하나도 없더라도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근데 NVMe over Fabric 스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당시에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저희는 NVMe 스토리지를 만드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NVMe 에코시스템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퍼런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네가 이렇게 NVMe를 쓰면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 라고 알려주자 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프로젝트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오픈소스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는 포세이돈 OS라는 이름으로 GitHub에 모든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OCP 기반 기술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자 서버 시스템 개발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1위, 또 세계의 3위 ODM 업체인 인스퍼와 공동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V1은 개발을 완료해서 론칭을 했고, 인스퍼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V2를 E3 폼 팩터를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세이돈 서버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현재 POC 진행을 하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자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NVMe 에코시스템 확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다음은 하드웨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 행사에서 다른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포세이돈 V1 서버고요. 이게 원유 높이고 투소켓 인텔 제온 CPU를 사용하고, 앞에 보시면 32개의 PCIe Gen 4 E1.S SSD를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드웨어 세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포세이돈 V1 서버에서 로컬로 측정한 개별 SSD 성능이랑 전체 어그리게이트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개별 SSD는 PCIe Gen 4 링크 기준으로 약 한 6.4GB/s, 그리고 최대 어그리게이트 성능이 약 한 102GB/s 이상이 측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오늘의 메인인 포세이돈 O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세이돈 OS는 엄밀히 말하자면 유저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유저 스페이스 레벨에서 백엔드에 존재하는 NVMe SSD들과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리소스를 스케줄링해서 I/O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토리지 OS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니시에이터, 타겟 구조로 되게 표현을 하고, 타겟 측의 리눅스 커널 위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에 있는 다수 개의 NVMe SSD를 묶어서 이니시에이터 측에는 가상의 디바이스를 NVMe over Fabric 프로토콜을 통해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누마를 고려한 아키텍처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좀 효율을 높이고, 또 볼륨 매니지먼트나 퍼포먼스 스로틀링, 소프트웨어 레이드 지원 등 여러 필수적인 스토리지 피처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위 레이어랑
사용성이나 뭐 통합의 호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RESTful API를 지원한다든지 쿠버네티스 등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랑 연동을 하기 위한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능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의 어레이는 사용자 혹은 이제 대부분 관리자가 되겠죠. 그 관리자가 지정한 타겟 서버상의 피지컬 NVMe 디바이스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어레이별로 하나 이상의 볼륨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볼륨은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이니시에이터에 노출이 돼서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이 됩니다. 방금 전에는 각 디바이스를 하나의 볼륨 형태로 보셨다면, 본 슬라이드에서는 네임스페이스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볼륨은 특정 NVM 서버 시스템 상에서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와 매핑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NVMe 스펙 관점에서 바라보는 뷰이고요. 하나의 NVM 서브 시스템에 하나 이상의 네임스페이스를 어태치할 수 있고, 이니시에이터 측에서는 NVMe 오버 패브릭 프로토콜에 따라서 커넥트한 타겟 측의 NVM 서브 시스템에 어태치 되어 있는 각 네임스페이스들이 그 이니시에이터의 대부 밑에 NVMe 0N1 등의 형태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세이돈 OS는 정책적으로 하나의 어레이당 최대 256개의 볼륨, 그러니까 최대 256개의 네임스페이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포세이돈 OS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각 디바이스들과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그 이유를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디바이스를 리눅스 커널에서 관리하는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림의 왼쪽과 같이 뭔가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 스택을 거쳐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바틀렉이 실제로 NVMe 디바이스들의 성능을 좀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끄집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 리소스도 실제로 IO 서비스 자체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유저 스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PCIe BDF 주소를 가지고 직접 NVMe SSD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너럴 퍼포스 목적으로 있는 리눅스 커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IO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 OS는 이런 유저 스페이스에서 오는 이점들을 NVMe 오버 패브릭인 네트워크 쪽과 백엔드의 NVMe SSD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로그 스트럭처드 레이드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니시에이터부터 들어오는 유저 데이터를 로그 스트럭처드 방식으로 SSD 쪽에 라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레이드 방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내부 워크로드 자체가 백엔드의 SSD들의 성능을 좀 잘 이끌어내기 유용한 형태가 되고요. 이어서 GC가 발생할 확률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와프와 레이턴시 QoS에 대한 영향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1차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저 데이터는 무조건 라이트 버퍼에 먼저 스트라이프 형태로 라이트가 되고 각 스트라이프이 풀이 되면 페리티와 함께 백엔드 SSD에 플러시가 되게 됩니다. IO 스택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크게 라이트 버퍼를 기준으로 상위를 프론트엔드 그리고 하위를 백엔드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이 프론트엔드는 이니시에이터에게 최대한 빠르게 레스폰스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레이턴시 지향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없는 형태로 하나의 콜 스택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유저 데이터 IO 서비스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작업들이 되게 프론트엔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라이트 버퍼에서 최종적으로 SSD로 이어지는 그 데이터 플로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IO 사이즈가 대부분 256K처럼 뭔가 크기 때문에 스루풋을 잘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 IO 서비스랑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작업들 이외에 거의 모든 작업들이 백엔드에서 이벤트 스케줄링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스토리지 하이라키 관점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이게 멀티플 어레이를 예로 든 그림이어서 양쪽 노마가 대칭 구조니까 한쪽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데이터는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을 통해서 라이트 버퍼에 머물렀다가 최종적으로 NVMe SSD로 플러시되는 형태이고, 이와 연관된 맵 데이터의 경우는 저널링 패스를 타게 되는데요. 이게 유저 데이터와 동일하게 1차 메모리에서 라이트 버퍼가 위치한 저널링 버퍼에 잠시 머물렀다가 체크 포인트 시점이 되면 최종적으로 NVMe SSD의 메타데이터 리전에 플러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포세이돈 OS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를 개략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든 유저 데이터는 4KB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고, 맵도 그에 따라서 4K마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퍼에 모이는 하나의 유저 데이터 스트라이브이 풀이 되면 각 SSD별로 이제 청크 단위로 나눠져서 플러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GC는 이 스트라이브이 특정 개수, 그러니까 디폴트로는 이제 1024개인데 그만큼 모인 스트라이브이 모인 세그먼트 단위로 GC가 수행이 됩니다. 네, 여기부터는 성능 관련 내용인데요. 포세이돈 OS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위에 이니시에이터 2개, 그리고 하나의 타겟, 투어레이의 200GB 이더넷의 NVMe over TCP 네트워크 환경으로 진행을 했고, 최대 성능을 위해서 이니시에이터 쪽에도 유저 스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을 했습니다. 성능 측정은 FIO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4대 성능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이게 200GB 이 네트워크의 이론적 최대치인 25GB/s에 거의 근접한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직 좀 랜덤 라이트의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성능 개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들자면 이니시에이터 측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색은 이니시에이터 측에서 유저 스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초록색은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최대 23%까지의 성능 저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널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IO 유링처럼 시스템 콜이나 메모리 카피 등을 좀 줄이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 차이는 현재보다는 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실히 유저 스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지금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유저 스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일부 바꾼다거나 이러는 일보다는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그대로 사용하는 쪽을 좀 택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드 라이트 7:3 믹스드 패턴에서 GC 전후 간의 뭔가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IO 컨시스턴시는 에버리지 대비 99.9%일 비율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노멀 상태에서는 0.949, 그리고 GC 중에는 0.87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차적으로는 기준 성능별 그 플럭추에이션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성능이 높은 상태에서도 컨시스턴시가 1에 가깝게 유지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QoS 관점에서도 특히 컨시스턴시가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퓨처웍스인데요. 무엇보다도 포세이돈 프로젝트가 다 데이터 센터에 도입이 되어서 아주 단순하더라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용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크게 또 스토리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또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인 V2도 V1에 이어서 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GNS나 QLC, CXL 등 차세대 기술 포함된 디바이스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PCIe Gen 5나 6 이렇게 성능 달성을 위한 아키텍처 고려와 개선도 또 필요합니다. 저희 그 포세이돈 OS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링크를 통해서 현재 GitHub에 전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체크아웃을 받으셔서 최신 코드를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경쟁률도 또 낮으니까 컨트리뷰션도 하시고 포세이돈 OS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그 첫 장에 있는 제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되고, 네, 오픈 인프라 데이 쪽을 통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